네, 안녕하세요. 김정기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부탁합니다. 지금 제 방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있어요. 네. 예,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죠? 예, 오늘은요, 제가 광고해드렸듯이 제가 그 WX하고 그다음에 뉴트리트 경험담 쪽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 파트너가 그 둘째 딸내미가 그 뉴트리트 통해 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아미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브렉스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WX는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14가지의 비타민하고 10가지의 미네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제품에 없는 19가지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냐? 그죠? 사실 요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든지 식물 농축물을 먹는 이유는요.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세오리가 있지만 만성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 그죠? 우리 몸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저도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이 전부 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항산화 이야기를 하면서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이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 이런 게 전부 다 항산화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WX는요, 타사에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타사에 없는 게 바로 식물, 농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WX의 선택 기준을 보면 영양소의 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식물, 농축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을 닮은 농법, 그 다음 엄격한 품질 관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어떤 회사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유트리멘트사가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자, 요거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61%가 과일 야채를 못 먹는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다. 그리고 운동 안 하기 때문에 비만이다. 실내에 있다. 그 다음에 항상 지금 모리더님도 지금 보니까 눈이 이렇게 피곤해서 피곤함을 느낀다. 자, 이런 상태에 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정말 예민한. 그래서 우리 WX에 보면 항산화 어떤 그런 걸 많이 넣어놨잖아요.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은요, 우리가 비타민 뭐 A, B, 뭐 C 많잖아요. 그게 혼자 기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들 때는 뭐 유산소 운동인 거 아시잖아요. 유산소 운동,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ATP를 만들어낼 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있어야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비타민이 우리가 뭐 공부할 때 비타민 A는 이런 기능, 비타민 B는 이런 기능, 뭐 비타민 C는 이런 기능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혼자 기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은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타민 A하고 여러 가지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C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타사 예를 들어 뭐 센트룸이라든지 뭐 아르가민 골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센트룸 안에는요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어떻게 돼 있죠?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타민과 미네랄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서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만약 이게 천연이라면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합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WX는요
비타민 따로, 미네랄 따로, 식물 농축물 따로 만들어 놨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특히 비타민 B6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만 비타민 B6는요, 바로 단백질 대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하고 관련되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들하고 종합적인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암이 이 WX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식물 농축물이죠. 그래서 식물 농축물에 대한 연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본사에서도 이 식물 농축물에 대해서도 강의 한번 있었다는,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직도 식물 농축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 그래서 그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색깔이 원래 식물도 결국 뭐예요? 외부의 환경의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몸이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식물 농축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나라 사람 주로 많이 먹는 게 녹색 계열과 흰색 계열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노란색, 특히 퍼플 계열은 거의 안 먹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아미 WX는요, 이런 모든 제품을 넣어놔서 식물 농축물의 기능을 하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2, 3년 전에 새로운 UWX에 보면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 들어있는데 특히 노란색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뭐 페퍼민트라든지 마리골드라든지 엘드베리라든지 스윗 오렌지라든지 강황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결국은요, 이 식물 농축물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항산화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연구되면서 이제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면요, 암 예방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항산화는요, 앞으로는 아마 결국은 암의 정복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WX가 지금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WS는 이런 식물 농축물이 이렇게 요번에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많은 어떤 식물 원료들이 WS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AMWX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걸 우리 다 넣어놨다고 이야기했는데 WS를 가지고 와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했을 때 이게 추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열압 종류의 식물 농축물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또 기술력이라는 거고요. 중간에 높게 보면은 페리세팅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다 이해는 못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천연 원료를 있는 그대로 농축하고 있는 그대로, 즉 변화가 없이 파괴됨이 없이 그대로 이걸 추출 내지 농출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기술은 뭐냐면 저온의 저온 그 탈수공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저온이면서 적외선 파장을 위해서 이걸 건조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이거는 전문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게 전공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면 식물 고유의 색과 향과 영양소를 보존하는 어떤 정말 중요한 그런 기술이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새로 나온 제품 보면은 예전에 WS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색깔 보면 어때요? 칙칙하지. 그죠? 근데 요번에 나왔는 걸 보면 어때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요, 색소 넣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정도로, 그죠? 너무 예쁘잖아. 근데 이게 식물 고유의 색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바로 요번에 진화된 원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UWX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 10년의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제 실험실에서 QRT 블렌더를 가지고, Q는 뭐예요? 퀘르세틴, 그 다음에 R은 로즈마리, T는 투메릭, 광학이지, 그죠? 그래서 QRT를 넣어서, 그죠? 식물의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 보호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논문은요, 바로 뭐예요? WX를 2달 정도 8주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에 포커스를 맞춘. 결국은 뭐예요? 이 항산화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암을 어쩌면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는 뭐 많이 해보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WX를 2달간 8주간 섭취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혈중 활성산소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게 첫 번째 논문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논문은 뭐다? 두 번째 논문은 WX를 2주간, 8주간 먹고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에서 다는 안 하고요. 세 종류의 비타민하고 세 종류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센트룸이나 무슨 얘기하면 안 되죠. 센 뭐를 먹고 뭐를 먹었을 때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비타민을 측정하고 식물 농축물 측정했을 때 나오냐는 거죠. 근데 WS를 먹었더니만 확실하게 높았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혈중 내에 비타민과 식물 농축물이 지금 흡수돼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아시잖아요. DNA가 손상을 입어. DNA가 손상을 입었다는 말은 DNA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말이고, DNA에 돌연변이 생겼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암세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WX를 2달간 먹였더니 DNA 손상됐는 게 리페어가 되더라. DNA 꼬리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더라. 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요. 좀 어렵지만은 이런 활성산소, 그죠? 이게 DNA 복구가 작동하면은 연구원들이 했는 거죠. PCK1이라는 어떤 단백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PCK1이 나오면은 이런 DNA 복구 리페어 시스템이 몸에서 작동했다라는 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점점 더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WX 속에 들어있는 그죠? 천년의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 사람 몸에 들어와 가지고 만성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WX 이야기만 딱 하지만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면을 시작하면서 이제 10년, 12년 전에 사실은 이제 WX에 대한 뉴트리에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고유의 기능은 저도 공부를 해봐야 알잖아요. 하지만 합성은 먹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안 먹었었잖아요. 근데 WX를 먹고 제가 아메 사업의 비전을 보고 아메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어쩌면은 이 WX라든지 이런 비타민을 먹어가지고 병이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이제 몇 개 말씀드릴 부분은요. 사실은 대부분 다 현재 저하고 같이 아메 사업을 진행한 분들,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외에도 소비자는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사업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도 또 있네. 그래서 이제 뉴트리언트가 씨앗에서 완전품까지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이 된다는 거죠. 제가 뒤에 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저의 뉴트리언트 경험담입니다. 자세한 치료법이나 이런 거는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제가 이렇게 이런 여자분이지만 제 환자는 대부분 다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비염 환자들 제가 치료한 케이스거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그 당시 10년 전이에요. 제가 암이 막 시작할 초창기였는데 60대 초반에 남자분이셨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스폰서님이시죠? 예, 남성분이신데 30년간에 어마어마한 비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매년 그냥 비염을 그냥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병원에 그 당시에 대구에 보면 영남대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심하면 가가지고 약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염의 치료는 뭐죠? 비염이라는 거는 면역이 과한 상태니까 면역 억제제를 써요. 그래서 약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고요. 조금 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쏘는 거 있죠. 그걸 뚫는 거, 그죠? 그걸 쓰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응급 상황에는 병원에 가면 링겔을 달아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한데 결국은 뭐예요? 비염이라는 걸 그냥 단지 면역 과잉을 생각하니까요. 뭐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상태 되면 또 좀 나빠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아미를 막 시작할 당시에 이분들이 제가 아미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고모부님이세요. 너무 싫어하셨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전화 오신 거예요. 조카, 나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내 지금 숨을 못 쉰다. 사업을 하시는데 오후 2시만 되면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죠. 갔더니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가 이래가 있는 거예요. 조카, 나 죽겠다. 좀 살려달라는 거죠. 병원 안 가보셨어요? 약 받아왔다. 근데 안 된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님한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안 믿으시겠지만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트리라이트, 그죠? 메가 비타민 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디톡스라는 개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이야기할게요.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갈리, 그죠? 더블 X 이런 거를 해가지고 메가로 해가지고 했더니만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분이 그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좋아졌다는 말을 안 하지. 그래서 난 너무 궁금하잖아. 조금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계속 관리 잘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 오신 거예요. 조카, 조카, 손에 굳은살이 있었는데 이 굳은살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굳은살이 조금만 지나면 딱딱해지는 칼로 잘라내면 또 피나고 막 계속 그랬는데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동하게 전화 오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실 조카 내가 한 보름 지나니까 비염 코가 뚫렸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약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다. 근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증상이 정말 많이 좋았다. 나 지금 살만하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계속 치료를 하고 3개월쯤 지나니까 증상이 90% 사라졌어요. 참고로 지금은 병원 약을 안 드세요.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연세 지금 이제 70대, 70 초반이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비염 증상이 없으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고모부님을 케어해드리고 나가지고 저는 뉴트리라이트의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분을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은 지 고모님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모부님이 좋아지니까요. 고모님의 친구, 친구분 아들이 30대 초반이었는데 똑같은 증상이에요. 비염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비염이 이 친구도 10대부터 비염이 있었어요. 너무 심했는데 그러니까 뭐 별의별 짓 다 했겠죠. 10몇 년 동안. 예, 고약도 붙이고 뭐 이상한 것도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뭐 별의별 짓 다 안 나오니까 이 제품을 갖다 주니까 이제 처음에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가 사왔다. 이거 먹어라. 안 먹으면 버리든지 내가 먹든 잘 거다. 어쨌든 먹어라. 먹어보고 만약에 효과 없으면은 내가 먹을게.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제 10년 지났거든요. 좋아지셔가지고 이분도 사업하셔.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 치료 비슷해요.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말씀드릴까요? 다시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갈리, 더블 X 요걸 기본으로 쓰시면 돼요. 단 메가로. 자, 그 다음에 공무부님이 비전을 보시고 나서 비염은 아시죠?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뭐냐면 대장암입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을 하면요.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성 용종은요 깨끗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여기 보면 꼬리도 보이고 뭔가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런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케이스입니다. 제가 본 환자예요. 부모님이 다니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본인이 이 치료를 하고 나니까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시간 20분 됐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써도 되겠죠. 지금 뒤에 파트너분이 한 사업소를 한 40분 할 건데 오늘 조금만 시간 써서 끌게요. 양해 좀 해주세요. 자, 60대 초반에 남자분이신데요.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그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얼마 전부터 변을 보는데 약간 변 색깔이 좀 뭔가 안 좋고 변해서 약간 혈관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 스탑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고 했어요. 했더니만 대장암 3기입니다. 판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암 3기 정도 되고 진행이 좀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이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태였는데 결국은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하시고 나서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도 좋지만 그래도 병원 치료 하시기 안 좋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님하고 고모부님이 그죠? 자기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모님이 비용을 다 대셨어요. 사실 거의 한 8, 90불 대셨어요. 대시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분이 아직도 목회 활동 하시거든요. 하시죠, 지금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지금 연세가 75 넘으셨죠? 네, 아직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한 1년 정도 관리를 해드렸는데 1년 정도 관리하고 나서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제가 1년 후에는 제가 관리 안 해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케이스. 치료는 비슷하게 했어요. 예, 좋아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제가 믿을 수 없는 케이스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뇌 사진입니다. 뇌 사진. 뇌 사진인데 뇌 가장 정중앙에 MRI 지금 보면 MRI 정중앙에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요게 혹이에요. 혹. 여기가 어디냐면은 뇌하수체라는 데요. 뇌하수체란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장 호르몬. 그죠? 이런 호르몬이 여기서 다 나와요. 호르몬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이런 게 여기서 나와요. 성 호르몬, 자극 호르몬 이런 게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로 피투이타리 그랜드라 그러는데 뇌하수체라 그래요. 근데 요 뇌하수체 중에서 이렇게 커져요. 커가지고 크기 꽤 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영어로 하면 프로락티노마라 그래요. 프로락티노마라 그러는데 프로락틴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적 분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유접이 분비가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생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뇌의 뇌하수체에 성장, 이게 많이 크시면, 성장으로 크시면은요, 자이간티즘이 됩니다. 왜, 대표적으로 왜, 그, 씨름하는 그 친구 누구죠? 키 큰 친구 있지, 거인증. 그거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면 이래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유접 분비를 많이 하는 프롤락틴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원래 프롤락틴 분비가 많이 되면은요, 생리 안 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됩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은 이걸 없앨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임신 갑자기 저희 어머니, 예,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가 제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리시죠? 예, 예. 보세요. 이 환자는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유족 분비가 되는, 그래서 MRI 찍었더니만 프로락티노마 진단됐는데, MRI상에서 1.5, 그때 제 기억 1.5cm보다 좀 더 컸어요. 그래서 보통 1cm가 안 되면은 작은 프로락티노마라고 그러고요. 크면은 영어로 마크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 들어가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프롤락틴 수치가 150에서 한 200 정도로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나면은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기를 놓고 나가지고요, 제가 관리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뇌에 있기 때문에 증상은 악성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사람을 6개월을 치료를 하고 나가지고요. 이 수치가 15로 정상화됐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환자를 많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는데 프로락틴 수치가 15가 되고 MRI 검사했는데 수치가 사이즈가 확 줄은 거예요. 치료는 비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에 암에 맞는 치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모듈레이션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 약물까지 그만둘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 사람도 저하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뉴트리라이트가 치료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치료제는 아닌데 이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막 하고 있는 초기 사업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뇌에 보면 이렇게 뭔가 내 문제가 있죠. 허옇게 보이는 게 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자가면역 질환인데 신경세포, 뇌신경이나 척추신경세포의 바깥쪽에 보면은 싸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신경적이 마비가 와요. 시신경이 마비가 오면 눈을 벌게 되고요. 뇌신경이 마비가 오면은 그 부위가 반시불수, 뇌경색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행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초기 사업자인데 이분도 한 10년 전에 이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재발하고 증상 때문에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 후유증 때문에 또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저하고 만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처음에 가장 먼저 치료됐던 게 빈혈이에요.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빈혈이 빨리 치료됐고 그 이후에도 아직도 두통도 있고 하지만은 예전보다는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분은 이제 팔로우 중이에요.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으로 내가 이분을 계속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하게 지금 좋아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리더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뱃속에 있는 애기예요. 뱃속에 있는 애기인데 뱃속에 있는 애기인데 갑자기 안에 뭔가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는데 뭐가 늘어났느냐 하면 요로 쪽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광이 늘어났는지 요관이 늘어났는지 여기 보면 여기 콩팥이거든요. 콩팥이고 여기 방광입니다. 중간에 여기 바로 요관이랑 관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게 좀 늘어나 있는 거예요. 방광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요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콩팥 안에 있는 이 신우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진단이 됐어요. 근데 약간 늦게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뭔가 기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더니만 그죠? 방광에 문제가 있고 방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장에 신경이 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뱃속에서 산전 검사에서 여러 확정 증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장에 이상이 있는 걸로 진단됐는데 아기를 놓고 나니까 대장 쪽에 확장이 일어나면서 방광과 요로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방광이 기능을 안 하니까 소변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을 못 보니까 변도 뽑아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신생아 때 사실 처음에는 여우가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 들었죠. 선천적 희귀성 질환 결과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장이라든지 이쪽에 신경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소촉이 안 되고 방광이 소촉이 안 되는 거예요. 요관이 소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크면서 장이 늘어나니까 그죠? 안에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는요. 방광 쪽보다는 장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술하게 되고 장도 잘라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친구를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 봤으니까요. 이 친구는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좀 사업 설명할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예고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키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장은 늘어나 있어요. 하지만 그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서 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또 뉴트리에트를 먹으면 DNA가 복구된다 하는데 정말 이 신경까지도 이렇게 도와지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요, 이 띠오리 그러니까 정확한 기전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 뉴트리라이트가 꾸준히 복용을 하면 정말 이런 피기성 질환조차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치료약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비록 성장은 더디지만요. 지금 점점 성장이 잘 되고 있고, 지금 키도 꽤 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많이 작지 않아요. 이 정도로 제가 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느낀 감동은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 이상으로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